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수북히 쌓여가는 낙엽들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집 안팎을 손질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실속 가득한 알뜰 정보를 전해드리는 쇼핑 가이드로 오늘 인리빙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 바로 하나도매상인데요. 이곳에는 각종 의류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명품 스타일, 액세서리와 가방들로 가득한 곳. 하나도매상엔 최신 패션 아이템은 물론 인테리어 소품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구비되어 있다. 하나도매상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가방이 있는 코너입니다. 이곳에는요, 무려 400여 가지의 종류에 이르는 여러 가지 가방들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스타일리시한 가방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면은요, 무려 가격이요, 10불에서 20불 정도면 이런 모든 가방들을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시중에서 구입을 할 때보다 60%에서 70% 정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나도매상 매장에 이쪽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생활용품들이 있는 곳의 특징은 바로 2 for $1라는 거예요. 시중 원달러 샵에 가면은요, 모두 이제 하나의 $1씩 살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2개의 1불만 내면 모든 것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예쁜 쇼핑백들이 있어요. 정말 아기자기한 아주 귀여운 쇼핑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60센트 정도면은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은요, 예쁜 양초들이 있잖아요. 이 양초들이요, 10개의 1불이라고 합니다. 올겨울 아주 멋있는 분위기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참 좋은 상품인 것 같네요. 시중에 비해 7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알뜰 쇼핑족들에겐 인기 만점. 어머, 이쪽에는요, 정말 모든 여성분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야, 보기만 해도요, 빨리 하나 구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참 많은데요. 이곳에 있는 액세서리들의 특징을 말씀을 해드리면은요, 가격이 물론 저렴합니다. 6불 선이면은 모든 팔찌와 목걸이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목걸이들 같은 경우엔 모두가 한국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고 구입을 할 수 있고 애정이 가는 그런 제품들이네요. 매주 신상품이 입하된다는 것 또한 하나도매상의 자랑거리. 오늘 쇼핑 가이드와 함께 하나도매상의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용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면은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시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무슨 선물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도매상의 기프트 서티피케이트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서티피케이트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면서 좋지 않은 자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원장 김동진 선생님 모시고 자세 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세 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세란 어떤 말인가요? 예, 자세란 쉽고도 어려운 질문 같은데 예. 사람의 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뼈의 위치에 따라서 골격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위치를 정하냐에 따라서 생겨지는 그 사람의 그 모양새, 그 모양을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릴 적부터요. 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올바른 자세로 앉아라 이런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던 그렇습니다. 말인데요. 왜 그렇게 자세를 강조하는 겁니까? 예, 자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자세가 잘못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자세를 바로잡아서 이런 질병을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쉽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세를 잘못 갖추었을 때 주로 생기는 질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목과 허리의 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특히 한국 분들은 이제 디스크라고 하면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시잖아요. 네. 예, 실제로 그것이 심각한 병으로 이룰 수 있고요. 그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젊은 10대나 20대 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 척추측만증이나 만성 근육통, 신경통 같은 것도 이 나쁜 자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생각할 때 자세가 왜 중요한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세라고 하면은요,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세 정말 많은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자세는 대략적으로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자세라고 할 때는 이제 서 있을 때 자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앉아 있을 때의 자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세는 그 사람이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누워 있을 때의 자세도 사람의 몸을 해치거나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따로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정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동적일 때, 사람이 움직일 때, 물건을 들 때라든지 걸어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밀고 당길 때, 그럴 때, 아니면 앉아서 꼭 자세라는 것이 어떤 몸통뿐만이 아니라 팔과 다리의 자세도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서 있을 때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서 있을 때 좋은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여쭤보시기도 하고 제가 자세 교정을 위해서 우리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세를 한번 서서 취해 보십시오 하면 네. 주로 이제 취하시는 자세들이 이런 자세죠. 뭐 군인 같아요. 군인 같은 자세, 그렇죠? 예, 네. 군인 같은 자세를 취하시는데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하는 자세보다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자세는 키가 가장 커 보이게 또는 머리 끝에 줄을 매달고 위에서 누가 본인을 당겨 올렸다고 했을 때 당겨 올라가는 신용을 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네. 예. 오히려 어깨에 힘은 들어가지 않고요. 당겨 올라가면서 자연히 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번 트라이 해보시겠어요? 네. 네. 제 자세는 어떤가요, 선생님? 글쎄요. 저는 자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 있을 때 네. 가장 키가 커 보이는 자세를 취하시면 자연적으로 턱이 약간 들어가시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요. 배도 들어가시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일단 그 자세를 취하시면 서 있을 때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 서 있을 때도 있지만 특히 학생들이나 그리고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앉아 있을 때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예. 또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키가 가장 커 보이는 자세로 앉아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서 있을 때 느껴보시면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에도 그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부분이 들어간 상태로 유지되면 자세는 자연적으로 앉아 있을 때 어깨나 턱이 자세가 제대로 잡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것을 트라이 해보시면 그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이 플랫하게 되거나 뒤로 오히려 빠져버리면 턱도 앞으로 나오고 자연적으로 어깨도 굽어지고요. 다시 허리를 집어넣어 보면 어깨와 목 쪽이 이렇게 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24시간 중에서요, 보통 7, 8시간 정도는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때 취하는 자세가 바로 누워있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누워있을 때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예.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와 비교해서 누워 있을 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근육을 사용해서 사람이 똑바로 필 수도 있고 의지를 없애면 나쁜 자세가 될 수 있는데 누워있을 때는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받치고 있는 그 표면이 예를 들면 베개나 그 침대가 본인의 몸을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좋은 자세가 되기도 하고 나쁜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자세를 취하시는 건 물론 중요한데 일단 침대, 그 매트리스와 베개가 본인의 몸을 잘 받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럼 어떤 매트리스가 좋고 어떤 베개가 좋지 하는 질문이 나오시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땅바닥에 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대가 무조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척추 자체가 또 몸 자체가 정확한 일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척추는 아무리 정상적인 자세를 취해도 곡선이거든요. 그 곡선을 정상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럼 그것이 어떤 매트리스냐면 스프링이 촘촘히 들어가 있고 탄력성을 잃지 않은 그런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 싸구려 매트리스 사시면 이제 스프링이 촘촘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누워 계실 때 그 표면이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카티지 같은 데 가시면 네. 싸구려 침대에 누워오시면 몸이 쑥 들어가는 거 금방 느끼실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시고요. 이제 그런 매트리스 피하셔야 되고 베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목을 보시면 목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시중에서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올토피딕 필러 있죠.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누워있을 때 엎드려 있어야 되는지 옆으로 누워있어야 되는지 바로 누워있어야 되는지 질문하시게 되는데요. 뭐 10대나 아주 어린 나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자기도 하죠. 이제 엎드려 자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이제 성인이 되어 있을 때는 엎드려 주무시게 되면 분명히 고개를 한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로 몇 시간 수면을 취하시기 때문에 결국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면 목이 아픈 것을 이제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옆으로 주무시거나 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은 괜찮지만 성인인 나이에 엎드려 주무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잠잘 때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는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물론이죠. 새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들거나 뭐 옮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올바른 자세는 어떤가요?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네. 예. 물건은 사람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이것을 들면 이거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도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하더라도 허리나 어깨나 목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성인 한 분이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드시다가 목 디스크가 상해서 오신 환자분 계셨는데요. 그분도 이것을 들까 말까 하고 망설이다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무거우면 두 사람이 나누어 들든지 아니면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물건을 꼭 들어 올려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일단 굽혀야 한다. 그 정도는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만. 네, 자세를 낮추는 그렇죠. 거. 일단 그렇죠.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추시고 다리가 충분히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앉은 상태에서 물건을 몸 가까이로 끌어당기시고 일단 땅에서 어느 정도 들어 올려진 후에 무릎을 펴시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셔야 되는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똑바로 들어 올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옮길 때는 몸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 자세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몸 전체를 다리를 사용해서 움직여서 옮기는 것이 좋겠고요. 내려놓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리를 굽혀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굽혀서 상체가 똑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물건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나쁜 자세란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서 있을 때 나쁜 자세는 어떤 네. 자세가 될까요? 네. 가장 흔한 자세로는 여러분이 왜 쇼핑몰 같은 데를 다니시다 보면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걷다 보면 자세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약간 뒤로 기대는 듯한 자세를 본인이 취하시는 것을 다들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자세가 되면 허리 아래에 있는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오게 되고 몸이 자연적으로 뒤로 젖혀지게 되면 턱은 앞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목에도 자연적으로 무리가 오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앉아있을 때 허리를 집어넣으면 상체, 여기 어깨와 턱의 자세도 그냥 자동적으로 바로 잡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척추는 하나로 연결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의 곡선이 흐트러지면 다른 쪽이 그것을
compensate,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더욱더 뭐 보조해준다? 보완하기 네, 위해서, 네,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가 바꿔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자세가 선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가 뒤로 젖혀지게 되면 턱도 빠지면서 자세가 나빠지게 되는데, 서 있을 때 가장 나쁜 흔한 자세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굽히고 걸어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쉽게 볼 수 있는 자세고요. 앉은 자세에서 나쁜 자세를 한번 의논해 볼까요? 예. 앉은 자세에서는 주로 이렇게 기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허리의 곡선이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계시는 자세가 가장 흔한 자세입니다. 아마 신경 쓰지 않고 10분이 앉으신다면 그중에 9분 이상이 그런 자세를 10분, 20분 내에 취하시게 될 거고요. 자연적으로 턱이 또 앞으로 빠지게 되고 어깨도 굽게 되겠죠. 그런 자세가 흔한 나쁜 자세라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의자에 앉게 되면은요, 저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를 딱 세우고 앉는데, 어느 순간 봐보면 이렇게 앉아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 또 간혹 이렇게 턱을 괴기도 하는데, 이런 자세는 어떤가요? 좋은 자세가 물론 아니죠. 이제 턱을 괴는 자세가, 턱을 괴게 되면 어떤 편안함이 오게 돼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일단 머리의 무게를 손이 받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머리의 무게가 근육이나 디스크에 의해서 받쳐지는 게 아니라 손에 받쳐지기 때문에 잠깐은 편안하지만 결국 그 자세 자체가 꾸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이나 인대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불편하신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그 앉아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능성 의자를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런 의자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 자체가 어떤 맞춤 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키가 다르고 다리의 길이가 또 다 다르고 그리고 몸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의자 자체가 완전히 본인 몸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의자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편한 자세로 좋은 자세로 앉아있다고 단정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고요. 그 기능성 의자 이외에 이제 흔히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보조 기구들 있죠. 허리 받침이라든지 약국 가시면은 뭐 허리 아프신 분 여기 앉아보시죠. back pain, sit here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겠죠? 네. 예, 그런 기구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의자를 구입하실 때 한 가지 꼭 고려하셔야 할 것은 요즘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의자의 높낮이가 조절되고요. 그 다음에 그 등받이도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뒤로 나올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시트 자체가 이렇게 틸팅되는 그러한 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의자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그 본인 책상의 높이와 또 본인 다리 길이와 키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그 기능성 의자라는 뭐 어떤 그 비싼 의자보다도 오히려 그 많은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또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뭐 손목 받침대라든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체공학적인 물건들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사용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물론입니다. 예.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저희가 다루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반복성 동작 네, 장애에 대해서 예. 나눠봤었죠. 그때 뭐 손막 증후군도 다루었었고 했었는데 뭐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런 그 리스트 가드나 그 좋은 키보드나 그런 것들 사용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방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시 전에 선생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잘 때 나쁜 자세는 예. 엎드려 자는 자세는 안 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또 그 외에 다른 뭐 첨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베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베개가 너무나 높고 너무나 낮은 것에 따라서도 그 사람 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한국 분들 보면 문화적으로 그 겨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네. 동그란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베개가 어떤 사람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나 베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머티리얼 자체가 사람을 건강하게 목을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에 곡선을 정확하게 받칠 수 있는 그 올소피릭 필로 그런 기능성 필로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시중에서는 뭐 싸게는 30불부터 아무리 비싸도 뭐 7, 80불 정도면은 좋은 베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목에 심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셨을 때 목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악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목에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말고 그 디스크가 터져 있는 그런 herniation이나 bulging 디스크에서 여기 저린 것을 느끼신 그런 분들은 베개가 좀 낮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올토피릭 필로우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조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필러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 것은 아닌 게 크기와 뭐 길이와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것을 배보고 그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베개를 베지 않고 자거든요. 뭐 네. 혈액순환에도 베개를 너무 높이 비면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네. 이런 습관이 됐는데 어떤가요? 예. 근데 사실상 베개를 전혀 안 베시는 것도 목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목 자체가 불편해지지만 베개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주무시는 것도 사실상 인체 공학상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베개가 없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목에 보이는 그 곡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곡선 정도는 받쳐줄 수 있는 그 수건을 돌돌돌 마르셔서 이렇게 그 릴레이 달리기 할 때 그 바통 정도의 네. 그런 모양을 만드셔서 목 자체 정도는 받쳐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은 말을 종합을 해보면 나쁜 자세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자꾸 좋은 자세를 강조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나쁜 자세가 인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나쁜 자세가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인대에 미치는 영향과 또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척추는 꼭 한국에 장기 두시는 분들 있죠. 장기알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장기알 여러 가지 이렇게 스택되어 있는 것처럼 쌓여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척추의 그 기둥 같은 척추를 인대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 척추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근육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면 여러분이 한번 그 장기알을 쌓아놓은 곳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종이로 막 감아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종이가 인대입니다. 천으로 감아놨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걸 한쪽으로 이렇게 굽힌 상태로 있으면 한쪽은 굉장히 늘어나고 한쪽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겠죠. 예. 그래서 늘어나는 쪽이 굉장히 계속 장시간 동안 늘어나게 되면 통증을 유발도 하지만 늘어나게도 됩니다. 그것이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생길 수 있겠고요. 근육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향으로 붙어 있는데 한쪽으로 척추가 계속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라면 한쪽 근육은 계속 늘어나고 약해지게 되고요. 이쪽 근육은 뭉치게 되겠죠. 특히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근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할 수도 있고 이완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계속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예 굳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나쁜 상태로 수년간을 살아오신 분한테 좋은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따라 하시는데 단 1분을 견디지 못하고 불편하네요 하고 자세가 확 흐트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굳어있는 근육 자체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시 수축돼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근육과 인대에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디스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나쁜 자세가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목과 허리의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연골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우리가 그 치킨을 먹을 때 오독오독 씹히는 그 뼈. 오돌뼈요? 오돌뼈. 예. 예. 그 뼈가 아니고 디스크는 실제 물주머니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찐덕찐덕한 액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여러 겹으로 된 섬유질로 된 막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섬유질로 된 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살과도 같은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기면 늘어나고 세게 당기면 찢어지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된 섬유질로 된 막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상상해 보시면 장기알처럼 생긴 두 가지 뼈 사이에 그 섬유질이 된 물주머니를 놓고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굽혀 놓는다면 앞으로 굽힐 경우에는 물이 반대쪽으로 당연히 밀리게 되겠죠. 그러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터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처음에는 주로 삐끗하는 정도만 느끼게 되면서 그 안겹부터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터진 부분을 타고 가운데 있는 그 수핵, 그 물이 밀고 나가고 시작하면 볼록하는 그런 그 디스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이제 버징이라고 얘기도 하고 허니에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나 옆방향으로 밀리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이제 어깨, 등, 팔 같은 데 통증을 느끼는 목 디스크가 걸릴 수 있겠고 엉덩이나 뭐 골반, 다리를 타고 통증이나 저린 게 내려가는 그 허리 디스크를 또 앓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쁜 자세를 통해서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에 우리들이 쉽게 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오피스 워크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오래 하시거나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항상 이제 오후쯤 되면 목이 뻐근하게 되시면서 본인도 뭐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시잖아요. 이제 그게 디스크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디스크를 판명할 때는 0도부터 7도를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7도가 제일 심한 것이고요.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여기가 뻐근하게 걸릴 경우에는 근육통이겠거니, 그냥 근육이 뭉쳐서 그러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마시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디스크 1도나 2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조금 나오면서 신경을 살짝 압박할 때 목과 어깨와 등 정도의 뻐근한 걸 느끼게 되실 거고요. 이제 그게 더 심각하게 될 경우, 이제 허니에이션이 될 경우에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해서 통증이 이제 어깨나 팔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고, 심한 분들은 이제 손가락까지 이제 통증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심각한 목 디스크, 발까지 통증이 내려왔다는 것은 심각한 허리 디스크라고, 자각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나쁜 자세들을 교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자세 교정일 텐데요. 그렇죠. 자세 교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자세 교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자세를 취하였을 때 잘못되는 그런 조직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 과정이 자세 교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앉은 자세나 선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어떠한 기구나 치료사의 뭐 치료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그 치료를 장기간 받으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실제로 자세 교정은 치료사의 그 조언에 의해서 일정한 운동이나 일정한 그런 어떠한 교육과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결국 환자 본인이 하시는 그 몫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사가 관절을 비틀거나 당기고 그런 치료가 아니고요. 예, 잘못된 근육, 굳어져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이완하는 운동, 약해진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잡아주는 운동. 그래서 나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좋은 자세를 취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치료사 역할이고,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좋은 자세를 습관으로 들이는 것은 그 환자 본인의 역할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자세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세는 그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좋은 자세를 갖기 위해선 어떻게 평소에 해야 될까요?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 있는 자세와 앉아 있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 또 물건을 옮기는 자세,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적절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본인의 자세를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런 기구들도 없애시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겠고요. 말씀드리자면 의자나 나쁜 책상이나 컴퓨터 모니터나 키보드 위치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하시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몸은 아무리 좋은 자세를 갖춘다고 할지라도 한 자세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했을 때 몸이 불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자세를 서 있을 때 이런 자세,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이 유지된 자세를 취하셔도 만약에 그 자세가 30분, 1시간 계속 유지됐을 때 불편하게끔 사람의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세를 오래 취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몸의 그 통증이나 근육이 굳어오는 것이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놀수영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선생님과 함께 자세 교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인데요. 절기상으로도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물을 자주 마셔주면 기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